빅플래닛메이드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어졌던 차관 회장과의 끈끈한 관계. 이와 같은 관계는 차관 회장 측이 공개한 이승기 씨의 카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최근 차관 회장과 이승기 씨 간의 진흙탕,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핵심 쟁점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정상금 미지급 건입니다. 이승기 씨는 소속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에서 활동을 통해 번 정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속계약 해지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이승기 씨의 105억 원에 달하는 전세금 반환 문제입니다. 이승기 씨는 자신의 돈 32억 원과 함께 무려 73억 원에 달하는 전세 대출을 실행해 차관 회장 소유의 라누보 한남에 입성을 했는데요. 이 73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대출금의 이자는 매달 3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액의 이자 상환 주체와 전세계약금 반환 문제로 양측 간의 갈등이 불이 붙었던 것인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빅플래닛메이드의 임직원들이 현재 임금 체불 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승기 씨가 이와 같은 전세 반환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전세 사기가 아니냐라는 말들까지 나왔는데요. 문제는 이 전세 계약이 아직 만료된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취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이 전세 계약은 오는 8월 만료가 됩니다. 이 시점에 차관 회장이 105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 사기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차관 회장이 극적으로 급전을 구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빅플래닛메이드의 임직원들이 현재 임금 체불 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승기 씨의 전세 보증금을 먼저 돌려줄 경우 그에 대한 반발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세계약금 반환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측 모두 애매한 상황에 놓였던 겁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의아했습니다. 왜냐? 차관 회장과 이승기 씨가 그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난해 MC몽 씨가 차관 회장과 갈등을 빚을 당시 올렸던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MC몽 씨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승기 씨와 차관 회장에게 선전포고를 한 셈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살펴봐야 할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2024년 2월과 3월 달에 단독으로 취재했던 내용이었는데요. 바로 이승기 씨가 빅플래닛메이드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벌어졌던 의아한 사건들이었습니다. 당시 벌어졌던 일들이 지금 와서 돌아보면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는 지적인데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난 27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진행된 강종현 씨 재판에 직접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정말 뜻밖의 이름이 나왔는데요. 바로 MC몽의 이름이 나온 겁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날 재판의 쟁점은 강종현 회장과 성유리의 남편으로 잘 알려진 안성현 대표 간에 오갔던 50억 원의 출처와 행방입니다. 강종현 회장은 이 50억 원의 배경에 대해서 코인 상장의 대가로 안성현 대표에게 줬기 때문에 이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성현 대표는 50억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 돈은 미술품을 구매하라는 강종현 회장의 지시를 받아서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이 돈의 일부는 미술품을 사는데 썼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로 MC몽의 이름인 신동현이라는 이름이 나온 겁니다. 대체 왜 나왔을까? 이날 재판부는 MC몽 씨에 대해서 수차례 증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MC몽 씨가 거부하고 있다. 전화번호도 바뀌고 지금 연락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 필요하다면 강제 구인을 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MC몽의 이름이 나온 걸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강종현 회장과 안성현 대표가 이 50억 원의 출처에 대해서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부에서는 이 50억 원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줄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MC몽 씨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아니 MC몽이 그 두 사람이랑 어떤 사이가 있느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굉장히 뜻밖의 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엔터테인먼트에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사업가 최재호 회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회장은 마땅한 인물을 찾아서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싶어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MC몽을 소개받아서 빅플래닛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을 설립하게 됩니다. MC몽 씨가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의 사내 이사로 등재됐던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배경에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이후 강정현 회장의 소유인 비덴트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게 되는데요. 그 금액만 2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거액의 투자 유치건이었습니다. 당시 빅플래닛 측은 회사 가치를 책정받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억 원의 거액의 투자를 받게 되면 회사의 가치가 껑충 뛰어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의아한 자금의 흐름이 포착이 됩니다. 안성현 대표가 MC몽 씨에게 20억 원을 보낸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MC몽 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안성현 대표에게 지분 5%를 주게 됩니다. 지분 5%에 20억 원을 건네줬다? 단순하게 계산만 해봐도 이 회사가 400억 원의 가치를 지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0억 원에 달하는 투자는 아무런 문제 없이 물 흐르듯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2022년 4월 달에 MC몽 씨가 7만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 내용이 기사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MC몽 씨의 행방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당연히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테인먼트도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일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포커싱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200억 원의 투자 유치건은 전면적으로 재검토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200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물거품이 되니까 어떻게든 성사를 시키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재호 회장은 강정현 회장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사의 직원 가운데 한 명이 강정현 회장과 동양, 즉 고향 친구인 인물을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인물을 통해서 강정현 회장과 직접적으로 독대를 성사시킵니다. 그런데 강정현 회장과 만남을 성사시킨 이 고향 친구가 누구냐? 바로 이날 재판에 증인 자격을 썼던 김모 씨입니다. 이 김 씨를 통해서 만남이 성사되긴 했지만 한번 빠그라진 투자를 다시 원상복귀시키긴 어려웠습니다. 만남이 이뤄지긴 했지만 투자건은 전면적으로 원점이 됐다. 그러니까 실패로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실패로 돌아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투자 성사를 전제로 진행을 했던 비즈니스들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성현 대표가 MC몽 씨에게 20억 원을 돌려달라. 나도 20억 대가로 받은 이 지분 5% 돌려주겠다. 양측이 이야기가 잘 돼서 결과적으로 20억 원을 되돌려줬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50억 가운데 20억 원이 포함됐다는 게 강정현 측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MC몽 씨가 이번 사안의 핵심 증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MC몽 씨 말고도 또 다른 연예인의 이름이 나왔다고 하던데 누구일까요? 제가 놀란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왜냐? 이승기 씨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언급만 된 것이 아니고 이번 사태의 핵심적인 인물 중 하나로 주도적으로 언급이 된 겁니다. 자, 재판을 통해서 드러났던 이승기의 개입 정황은 이와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테인먼트 설립 당시에 최재호 회장이 함께 사업을 진행할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MC몽을 만나게 됐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소개시켜준 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승기 씨였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도 잘 성사가 됐고 사업도 잘 이야기가 되면서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테인먼트 설립이 가시화가 되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의아한 자금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최재호 회장이 이승기 씨에게 살해 명목으로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2%를 줬다라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지분 2%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길래 그런 걸까요? 제가 앞서서 안성현 대표가 지분 5%를 받는 대가로 20억을 줬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산 서식만을 따져봤을 때 2%는 최소 8억 원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아니, 단순히 소개만 시켜줬는데 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지분을 받는다? 이 문제 때문에 이날 법정에 출석한 증인 김모 씨 역시 본인도 에이전트 피 같은 걸 받아본 적이 있지만 소개비로 지분 2%를 줬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 굉장히 놀랐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나오게 됩니다. 이승기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비덴트에서 당초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테인먼트에 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투자건이 어떻게 성사가 진행이 됐느냐? 바로 이 과정에서 이승기와 강정현이 절친이었다라는 진술이 나왔던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승기와 강정현이 의형제급 친분을 지녔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대체 어떤 내용을 근거로 두 사람이 그렇게 친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자, 비덴트 투자 과정에서 MC몽 씨를 강종현 회장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승기 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기 씨의 소개를 통해서 이 2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투자권이 성사 직전의 단계까지 갔다. 이 사실만으로도 이승기 씨와 강종현 회장이 얼마만큼 가까운 사이인지를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투자가 진행될 당시에 빅플랜닛 메이드 엔터테인먼트는 회계 법인으로부터 실사평가를 받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 회사가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 판단도 되기 전에 2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투자권을 진행할 정도였다. 무엇 때문에? 그만큼 소개시켜준 인물을 믿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거액의 투자 성사 직전 단계에서 MC몽 씨가 투자 반출 논란에 휘말리면서 이 모든 투자가 물거품에 처하게 될 위기에 처합니다. 이 과정에서 MC몽 씨는 이승기 씨를 통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강종현 회장과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투자는 결렬이 됐다. 제가 이날 재판에서 나온 이승기와 강종현의 두터운 친분을 듣고 굉장히 놀랐던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 제가 2022년 말에 후크가 이승기 씨에게 했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어요.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 이승기 씨가 강종현 씨와 절친이었다는 사실을 재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친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뛰어넘어서 200억 원에 가까운 비즈니스를 소개시켜 줄 정도로 두터운 친분을 가진 사이였다. 자, 최종적인 관계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호 회장, 이승기와 친분, MC몽, 이승기와 친분. 이승기 씨는 두 사람을 소개시켜 줌으로 인해서 지분 2%를 수령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MC몽, 이승기와 친분, 강종현, 이승기와 친분. 두 사람 소개를 통해서 비덴트 200억 원의 투자 유치 진행. MC몽, 이승기와 친분, 안성현, 이승기와 친분.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지분 5%와 20억 원의 바터 진행.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에 대한 이승기 측의 입장은 어떨까요? 자, 굉장히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승기 측에게도 입장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최재호 회장과 MC몽 씨를 소개해 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소개를 해준 대가로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테인먼트 지분 2%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말입니다.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테인먼트가 회사 가치를 평가받기 직전에 5%의 가치는 20억 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안성현 대표가 MC몽 씨에게 보낸 20억 원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안성현 대표는 이 투자 유치를 통해서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의 가치를 850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으로 봤을 때 산술적으로 이 2%의 가치는 최소 8억에서 최대 17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승기는 이와 같은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소개를 시켜준 적 자체가 없다. 지분에 대한 논의를 하긴 했지만 이 부분은 MC몽 씨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뤄진 일이다. 그리고 그 지분은 가지고 있지도 않다. MC몽 씨의 외압 아닌 문제로 인해서 투자 유치가 실패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MC몽 씨는 안성현 대표에게 20억 원을 되돌려줬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인해서 이승기 씨에게 무상증여됐던 2% 역시 이승기 씨 측은 MC몽 씨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승기 씨의 입장은 사실인 셈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로 이 2%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강종현 회장과 실제로 친분이 두터웠느냐? 이 부분에 대해 이승기 씨 측은 안성현 대표를 통해서 소개를 받은 사이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연락을 하진 않았다. 다만 언제 안성현 대표로부터 소개를 받았고 언제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끊었는지는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소름 돋는 사안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테인먼트 지분 2%의 비밀. 이승기는 실제로 이 지분 2%를 받았던 걸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 제3자의 시선에서 봐도 납득이 안 가잖아요. 이승기와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테인먼트 간의 유일한 연결고리는 이승기 씨와 MC몽 씨입니다. 1박 2일 출연 당시 맺은 인연 때문에 지분을 2%나 준다? 여기서 지분 2%라고 하면 상당히 적은 액수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승기 씨가 지분 2%를 수령했을 당시 그 가치는 무려 8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부분은 성유리의 남편인 안성현 대표가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테인먼트 지분 5%를 매입해올 당시 이에 대한 대가로 20억 원을 송금한 내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강정현 회장 소유의 비덴트가 200억 원이라는 거액을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할 경우 회사 가치는 더욱더 껑충 뛰어올라서 지분 2%의 가치는 17억 원까지 뛰어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소 8억 원에서 최대 17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지분. 단순히 소개 명목으로 줬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거액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취재를 이어갔는데요. 정말 어려운 취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취재를 통해서 전말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단독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승기의 이름이 대체 왜 나왔느냐? 지난달 27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강정현 회장의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이승기의 이름이 처음으로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 씨가 당시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의 최주호 회장이 이승기에게 소개 명목의 사례금 대가로 지분 2%를 줬다라는 진술이 나왔던 겁니다. MC몽 씨와 최주호 회장을 소개시켜줬다라는 명목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이승기 측은 두 사람을 소개시켜준 적 자체가 없다라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추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이 취재를 통해서 이승기 씨가 대체 왜 이 지분 2%를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승기 씨가 소개를 해줬다는 주체는 MC몽과 최주호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MC몽과 최주호 회장에게 강정현 회장을 소개시켜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아니, 단순히 소개만 시켜줬는데 감사의 의미로 지분 2%를 준다? 그것도 가치가 무려 8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거액 아닙니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두 사람에게 강정현 회장을 소개시켜줌으로 인해서 강정현 회장이 무려 2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투자권을 진흥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승기와 강정현의 절친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료 아닙니까? 이승기가 실제로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2%를 받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 이승기 측은 MC몽과의 친분으로 인해서 논의를 하긴 했지만 그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추가 취재를 통해서 의미 있는 자료 하나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단독으로 공개할 자료입니다. 바로 2022년 7월 28일 발부가 된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의 주주 명부입니다. 일단 이 자료를 공개하기에 앞서서 알려드릴 사안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시에는 최주호 회장 소유의 팩트 인베스트가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최주호 회장은 자신이 보유했던 지분 51% 모두를 차가원 회장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대주주는 최주호 회장이 아닌 차가원 회장이란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주 명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 MC몽 씨죠. 32.42%, 박장근 씨 12.58%, 그리고 이승기 씨가 실제로 지분 2%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기 씨의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테인먼트 지분 2% 보유권은 분명하게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주식가액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당시 가치는 8억 원에 달했다. 그렇다면 이승기 씨는 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지분을 2%나 받았던 걸까? 단순 소개만으로 2%를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이승기 씨의 개입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만약 이승기의 소개가 없었다면 애초에 이 200억 원의 투자권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일단 이승기는 2021년 말 안성현 대표를 최주호 회장과 MC몽 씨에게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이 소개를 통해서 비덴트 200억 투자권이 처음으로 논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안성현 대표는 강정현 회장의 오른팔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성현 대표를 통해서 최초 200억 투자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됐고 최종적으로 최주호 회장과 MC몽 씨에게 강정현 회장을 소개시켜줬다. 이 만남을 통해서 강정현 회장은 이 200억 투자권을 최종적으로 컨펌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기의 소개를 통해서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테인먼트가 비덴트로부터 200억 원을 투자받는 투자 성사건이 성사 직전 단계까지 가게 됐다. 물론 이 2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투자건은 2022년 4월 달에 터진 MC몽시의 외화 반출 논란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투자 실패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 이승기 씨는 자신이 받았던 지분 2%를 다시 MC몽 측에 돌려주는데요. 아니, 왜 돌려줄까? 단순히 친분으로 받았던 2%라면 화내에 돌려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만 봐도 이승기가 받은 지분 2%는 애초에 비덴트 200억 원 투자 성사를 전제로 해서 받은 2%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승기가 단순히 소개만 시켜줬는데 같이 8억 원 상당의 지분 2%를 받았던 걸까?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강정현 회장과 안성현 대표는 MC몽 씨와 최재호 회장을 전혀 모르는 관계였습니다. 이승기 씨의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됐고 200억 원에 달하는 투자건까지 진행이 되게 됐다. 특히나 강정현 회장이라는 사람을 움직였다. 이 부분에 굉장히 큰 포인트가 있는데요. 취재 과정에서 양측이 서로 간의 만남 자체를 꺼렸다는 정황을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승기 씨가 적극적으로 양측을 이어주면서 비덴트 200억 투자건이 극적으로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봐도 이승기와 강정현 회장이 절친한 사이 그 이상이 아니었다면 애초에 만남 자체도 성사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여기서 더더욱 의아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비덴트에서 200억 원이나 투자하면서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의 실사 보고서를 확인조차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도 이 중요한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만큼 강정현 회장이 소개를 해준 이승기를 믿었다. 그 정황으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승기는 강정현 회장과의 친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안성현 대표를 통해서 소개를 받긴 했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연락을 끊었다라는 것이 이승기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분명하게 밝혔다시피 비덴트 200억 투자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재호 회장과 MC몽에게 강정현을 소개시켜준 인물이 바로 이승기였다. 그 씨는 지인에게 강정현 회장을 소개시켜주는 과정에서 내가 알고 있는 형 가운데 가장 선한 사람이다. 정말 좋은 형이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칼같이 빛났던 이승기의 남달랐던 인맥관리. 21년째 연예계 톱자리를 지키는 스타의 인맥관리는 달라도 확실하게 달랐습니다. 자, 제가 이 영상들을 다뤘던 시점은 2024년 2월 29일과 3월 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취재 이후 굉장히 의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4년 4월 2일 MC몽 씨가 증인 자격으로 영상 중계를 통해 증인신문에 나서면서부터였는데요. 당시 증인으로 나선 MC몽 씨는 이와 같은 말들을 남겼습니다. 연예기획사에 투자를 받기 위해서 가수 이승기에게 프로골퍼 안성현을 소개받았지만 결국 나 역시도 피해자였다. 이 사건으로 이승기 씨가 기사에 언급되는 상황에 미안하다. 사실 MC몽 씨는 이와 같은 법적 진술이 있기 전 이승기 씨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180도로 입장을 바꿔 이승기 씨에게 상당히 유리한 진술을 했던 것인데요. 상당히 의아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의아하던 찰나에 그에 대한 답은 한 달도 되지 않아 풀렸습니다. 이승기 씨는 2024년 4월 29일 빅플래닛 메이드와의 전속계약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속계약 체결 자체가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왜냐? 이승기 씨는 당시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자신을 도와줄 임직원들과 홍보사와의 계약 문제까지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덜컥 빅플래닛 메이드와 전속계약을 맺었던 겁니다. 이승기 씨가 이와 같이 굉장히 뜻밖의 선택을 하면서 이승기 씨와 함께 일을 하기 위해 나왔던 임직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리고 빅플래닛 메이드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어졌던 차관 회장과의 끈끈한 관계. 이와 같은 관계는 차관 회장 측이 공개한 이승기 씨의 카톡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자,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승기 씨가 상당히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승기 씨가 전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105억 플러스 알파라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 벌어진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만 시청자 여러분들도 앞서 영상을 통해 보셨다시피 이 모든 사안들이
결과적으로 이승기 씨의 선택을 통해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 과연 전적으로 남에게만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승기 씨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쯤은 스스로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